자,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은혜 전 대변인까지 과세하면서 당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인데요. 자,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뉴스킹 새로 시작한 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하십시오. 뒤에 보니까 화면에 왕관 쓰고 있는 거 유튜브 보시는 분 보시겠지만 네. 멋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기도민 되신 지는 얼마 됐습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출마 선언하고 예. 바로 그 다음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진짜 신참 경기도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며칠 안 됐네요. 며칠 안 제가 됐습니다. 고참입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아이고, 경기도에 거주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게. 마찬가지로 대구에 있다가 예. 2001년도부터 아마 경기도에서 아이고, 제하고 이제 비슷한 코스를 먼저 밟으셨네요. 예. 자, 이런 얘기 계속해요. 정치 오래 하셨고 예. 뭐 아주 인지도 있고 유명하신 분인데 하려면 대구나 그쪽에서 해야지 왜 경기도에서 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대구시장 이야기는 제가 한 20년까지는 그렇고 25년 전부터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한 번도 그걸 하겠다는 그런 결심한 적이 없고 제 경기도는 대구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다르죠. 대구에서는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지역신경도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대선 출마를 하면서 생각해왔던 많은 정책 공약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을 위한 건데 제가 경기도를 보니까 그동안도 뭐 오래 다녀봤죠. 네. 최전방에서부터 안산 시흥까지 평택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경기도는 정말 다양한 곳이고 넓은 곳이고 개방된 곳이고 전국의 모든 어떤 우리 국민들 인구를 다 이렇게 흡수하는 다 있습니다. 축소판. 다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오던 정책 또 제가 꿈꿔오던 정치 네.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경기도에 제 인생을 던지겠다. 그 각오로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예. 마지막 도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정계 예. 은퇴. 예. 이거 아니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예. 그런 전환이었죠. 반전이었죠. 제가 정치를 사실 그만둘 결심했거든요. 이번 대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선에 실패하고 그만둘 결심을 했는데 뭐 주변에 권유도 있었지만 네. 저는 제 자신이 발심이라 그럴까요? 제 자신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제가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대로 정치 그만두기보다 그동안 제가 정책 공약들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거를 경기도에서 아하. 제가 한번 개혁 보수 정치 꽃 피워보고 깨끗하고 바르게 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민들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유능한 도지사 한번 돼보자. 유능한 그 도지사.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쓰자마자 하겠다라고 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판들은 많아요. 예. 비판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인 비판이 예. 저 얘기는 아니고요. 예.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 후보인데 그래요. 철새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아이고.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조정식 의원님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제가 2000년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그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네. 때 그 당시에 이회창 이 후보님 같이 모시고 같은 당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같이 있었습니까? 한나라당에 조정식 의원님 있었죠. 그 예. 당시에 이회창 총재님 후보님의 보좌역이었고 네. 저는 여연 소장이었고 그 너무 친하고 좋아하고 조 의원님께서 저를 철새라 그러시면 그건 아닌데 저는 사실 철새나 이런 뭐 비판에 대해서는 네. 뭐 그게 결국 그런 문제도 경기도민들께서 판단하지 않겠냐. 크게 봐서는 제가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보수 정당의 그 테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보수의 혁신 개혁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온갖 가시밭길을 걸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보수 영역이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철새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경기도지사의 경쟁력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저 유승민의 어떤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 네. 인물 경쟁력 그거 하나 가지고 진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물 경쟁력. 지난 네. 대선에서 우리가 많이 졌지 않습니까? 5% 이상 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예. 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하고 얼마 시간이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 차이를 갑자기 줄이기는 쉽지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인물 경쟁력이 훨씬 낫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세 달도 거죠? 안 되는 기간 안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 4년 이재명 지사 네. 겪어보셨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53만 표입니까? 네. 46만 표죠. 앞섰죠. 5.3%니까 예. 46만 표 앞섰고 그래서 저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이 중도층이 가장 넓고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저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가 네. 내가 잘 되겠냐. 내한테 뭐 정말 더 행복한 경기도가 되겠냐. 이걸 생각하고 판단해 주신다고 믿고 네. 저는 그 중도층에서 승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리할 수 있다. 자, 지금 뭐 여러 출사표가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지금 어제 철의 여인 얘기하면서 예. 나오겠다 얘기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윤심 요새 심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윤심을 업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핸드폰에 유심 있잖아요. 유심. 예, 유심. 예, 저는 유심입니다. 유심이시고 예. 저는 유심이고 예. 김은혜 의원님이 저는 윤심이 아니고 네. 그냥 김심이길 바라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윤심이다 명심이다 박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경기도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만 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는 뭐 그분의 화두가 약속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곧 대통령 취임하실 분이고 대통령은 뭐 이런 공천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각 후보들이 그 윤심을 뭐 팔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설마 우리 당선인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노주영님께서 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정치판이 담아내기엔 너무 엄청난 정치 거물 유승민 아이고 이렇게 글을 저 주셨습니다. 네. 자,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그 우리 의원님도 혹시 당선인하고 이렇게 이 전화 권유를 받은 그럼요. 아니 권유는 아니고요. 예, 전화 통화는 하셨죠? 예, 그럼요. 그 대선 끝나고 그 주말에 당선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때 지지하고 도와줘서 고맙다 네. 그러셨고 저는 고생하셨고 앞으로 정말 잘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잘하시길 바란다 그랬고 제가 출마 선언하고 3월 31일 날 저녁에 네. 당선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출마 선언했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덕담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시. 그 이제 당내 후보가 여러 분 계시니까 예, 당선인께서 조심스럽게, 예. 뭐 특정인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응원한다고 그래서 덕담 주고 주시더라고요. 일단 경선하게 되면 룰 자체가 5대 5잖아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당시모 예. 뭐 민심호인데 뭐 민심은 지금 여론조사 보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심은 또 조직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 예. 당심은 특히 경기도지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우리 후보가 이제 되고 나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거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또 도지사 선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 선거, 맞습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에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아주 정말 현장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협위원장이나 네. 출마하시는 후보들이나 누구든지 도지사가 정말 최대한 득표할 수 있는 그런 득표력이 있는 도지사 후보가 돼야지 자기들 선거도 유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오다나 이런 게 안 맥힐 거고 이기는 후보를 찾을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니까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지도 있고 가장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 저는 예 아마 득표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를 우리 당원들은 이번에 절실하게 바랄 거다. 아하. 그게 예 저라면 네. 저에게 지지를 해주시겠죠. 당심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 민심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럼. 네. 예. 자, 경제 전문가십니다. 뭐 자타공인 뭐 당연한 건데 우리 경제 전문가 유승민 우리 후보님이 구상하는 경기도
어떤 경기도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경기도민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를 4년 동안 그거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요. 저는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를 진짜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주택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지사 또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이 부동산 문제를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일을 제가 새 정부와 같이 하겠다. 특히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부동산 세금을 낮춰드리는 그런 정책 펴겠다라는 거하고 교통은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마는 서울에 일자리를 두시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거꾸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무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광역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런 노선들을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요. 거기다가 GTX ABC에다가 지금 당선인 저도 약속했습니다만 GTX DEF가 있습니다. GTX는 계획만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경기도지사의 역량이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GTX라는 거는 이거는 막 완전히 무슨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그런 기관 통신망이고 거기 플러스해서 아주 이 모세혈관 같은 그런 지하철과 이 버스 이거를 편하게 해드려 가지고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데 서울 시민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통, 주택 얘기 주셨는데 자,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김동연 새로운 물개 대표가 출연을 하셨어요. 요 질문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본인은 직접 현장에서 뛰었었는데 훈수 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훈수 둔 사람 뭐 많이 다르지 않겠냐라고 그거 꼭 좀 질문해달라. 나는 직접 현장에 뛰는 사람이다. 아유, 그 얘기 하셨거든요. 계속 그러시는데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입니다. 우리가 기재부 장관을 왜 경제부총리라고 하느냐 하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책임지라는 의미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장관이죠.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1년 반을 재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 훌륭한 분이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이 자기의 어떤 경제 성과를 지금 자랑할 때는 좀 아니다. 그 타임은 그런 아니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책임을 통감해야 할 때다. 그다음에 경제 공무원을 오래 했다는 게 저같이 정말 경제 정책을 젊을 때부터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대안을 제시한 사람하고 경제 공무원하고 이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뭐냐면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말을 듣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소신껏 하셨으면 아마 그 자리 못 올라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만 답변을 시키는 대로 한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요 얘기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전 지사인데 좋은 정책 잘된 정책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뭐 하지 않겠다 개혁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전 후보께서도 대선 기간 중에 저의 공약 중에 좋은 거다 이러면서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게 답변택입니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요. 유승민 후보가 가진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제일 핵심되는 그 정성호 의원님, 박광훈 의원님 이런 분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저를 뭐 마치 이렇게 모시가는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정책이라는 게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는 아이디어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들 중에 제가 뭐 비근한 예로 공공산후조리원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린 거 저는 그런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패하고 일자리 공공일자리에 너무 치중해서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 교통 문제 시원하게 네. 해결 못하고 이런 거는 고쳐야죠. 고칠 그리고 것이다. 복지도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거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네. 경기도의 재정에 그게 다 여러분들 세금인데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준 거 그런 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지역화폐 같은 거는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나 도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네. 지역화폐를 처리하는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뭐 진짜 뭐 수백억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좋은 정책 개선하고 아하. 잘못된 거는 그거는 개혁하겠다. 개혁하겠다.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요? 앉아 있으니까 자꾸 제가 설득되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 경기지사 예.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포부를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째 네. 정치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고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뭐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4년을 바치겠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